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되돌아보면 구비구비 고비 때마다 후회가 남기도 하고 또 예쁜 즐거운 추억이 남기도 했을 겁니다. 나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삿날을 기념하지 말고 아빠 생일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다.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말. 근데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뒤에 이제 장롱을 정리를 해보니까 깨끗해요. 미리 다 준비하셨군요. 아신 것 같아요. 자, 먼 길 오시느라고 진료 끝나고 바로 달려오셨죠? 예. 제가 맛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 순국산 홍삼, 그 다음에 순국산 대추, 딱 두 가지입니다. 일체 인공 감미료 없는 홍삼과 대추로 만들어진 탐나는 홍삼차입니다. 이거 하나도 안 단데요? 네,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홍삼하고 뭐 홍삼 만들 때 조금 단맛이 생겼을 거고 대추의 단맛은 좀 있을 거예요. 자, 힘내시고 재밌는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일까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어느 쪽이세요? 근데 이제 뭐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인간 입장에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다 보니까 미룰 수 있는 거죠. 뒤로.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순간을 제 마음대로 재단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룰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의 어쨌든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실은 죽음이라는 게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맞이하고 닥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책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현재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결국 삶을 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결론을 도달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제가 생각하는 죽음 공부라는 거는 책에도 썼던 것처럼 매일매일을 새롭게 사는 방법이 저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는 이 똑같은 하루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게 과연 결국 죽음 공부고 그게 결국 나중에서는 죽음을 그냥 서서히 맞이하게 되는 그런 방법인 거지 그리고 죽음을 이렇게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환자분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같은 상황이면 어차피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면 그래 뭐 나도 나이가 64인데 삶을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오늘 하루를 뭐 어차피 진료하러 나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좋게 읽어봐 주셔서 또. 자, 그럼 많은 죽음을 옆에서 봤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은 환자들이 임종이나 가족들이 임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제가 임종을 뵀던 분들은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튜브 꽂고 아니면 이렇게 보호자 의식 없는 채로 이렇게 그 사망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말, 소위 해서 뭐 유언이 되면 유언이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감사함과 미안함에 대한 그런 표시, 최소한 그런 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상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가족들하고 우리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주제로 잡아야 될까요? 뭐 저는 밥상머리에서 어린애들하고 죽음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랑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또 제 나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르신들하고는 있잖아요. 예, 어르신들도 얘기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래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밥상머리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은 이제 내가 만약에 연명 중단을 하게 나는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잘 안 뛰거나 그러면 나는 연명 중단 하겠어 해가지고 연명 치료 중단 동의 치료를 딱 하기로 한 신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서는 반대를 동의는 안 하죠. 저희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제 환자가 이미 누워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뽑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참? 이제 뭐 물론 뽑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측에 대해서 해코지를 당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보호자들 설득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거든요. 본인이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미리 나 여기 사인했어. 네, 맞습니다. 여기 시비하지 마. 예, 맞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명확하게 전해야 되겠네. 전해야죠. 본인만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웰다잉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만 잘 죽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특히 가족 관계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럴 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족분들과 어떻게든 헤어짐의 정리를 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예. 저는 뭐 애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예. 내가 눈 안 뜨면 제삿날이니까 예. 나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삿날을 기념하지 말고 아빠 생일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례는 이렇게 치러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아빠가 죽으면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하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싫고 뭐 다 싫으니까 수목장도 싫고 그냥 한 10개 정도로 분고를 해서 아빠가 다녔던 전국의 10대 명산에다가 가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달라 그랬더니 아빠 그거 내 살아 생전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단히 디테일하신데요.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거 환경 오염 되겠어요. 그 아들 하는 얘기가 국립공원에 뿌리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각자 원하는 방식인데 매장보다는 화장이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장례 문화라는 건 왜 이제 그 들어가서 뭐 발인 3일 하고 그거요? 어떻게 하고 저는 그런 뭐 하고 전통은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고 그 장례 풍습이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망자를 모르는 분들은 초대 안 했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모님 얼굴 아는 사람, 물론 저도 알고 장모님도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 사람이 우리 장모님 얼굴 한번 봤던가? 봤다고 하면 내 지인들 중에 내가 연락을 하고 우리 장모님 얼굴 전혀 몰라. 그러면 연락 안 했어요. 실제 그래서 장례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요? 장례식의 의미라는 게 결국 어떤 망자의 고인을 추모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위로하고 약간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3일장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왜 3일장이 나오게 됐는지. 그건 원래 그 조선시대 때는 뭐 보름도 하고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거라서 실은 지금의 전국의 일일 생활권이 된 와중에 이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 안에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향주가 입고 있는 그 굵은 제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완장 차는 거 이것도 어쨌든 일본 시대부터 그렇게 나왔던 완장 차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 옛 고전 풍습에 따르면은 말 그대로 그런 전통이라면은 실은 이제 전통 시절에는 우리 원래는 고인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바지 근데 지금은 삼배 옷을 입히잖아요. 원래 그게 그렇죠. 이제 삼배 옷이라는 거는 옛날 이제 그 굵은 제복 자체가 실은 이제 그 망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불효자의 마음으로 원래는 상주가 입는 옷인데 나는 철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망자가 입는 걸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비싼 비단 옷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반함이라고 뭐 이렇게 뭐 분춤을 나오는 거 코에다가 역전이나 쌀 넣고 이러는 것도 실은 옛날에 이제 이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싶어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3일 동안 안치를 해놓다 보니까 십출물이 막 나오니까 이제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넣었던 거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몸 이렇게 묶는 그런 것, 시체를 묶는 염하는 것,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묘지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시체가 안에서 돌아다니고 흔들거리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묶어놨던 건데 지금처럼 장의차가 이렇게 쭉 갔다가 실어내고 그런 과정이면 이게 굳이 이렇게 묶을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장례식 스타일 자체가 약간 되게 그 실용주의고 깔끔한데 왜냐하면 저희 그 영정사진이라는 것도 실은 영정사진 뒤에 원래 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 관은 다 저기 따로 있죠. 그렇죠. 이제 관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 영정사진만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놓는 그 꽃하는 영좌라는 것도 실은 우리 전통의 방식에 따르면 원래는 생화를 원래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파련이라고 그냥 종이꽃만 맞아요. 옛날에 그 저기 그 관 앞에다 종이꽃 땄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국화나 이런 거 다 바뀌었던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막 뭐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추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망자 정말 살아생전에 화장 곱게 하고 이쁜 옷 입혀서 관 앞에다 모셔놓고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그 앞에서 추모하고 추도식하고 그러고 나서 뭐 화장을 하든 뭐 모시고 나서 집에 와서 다 같이 이제 그분들을 기리면서 위로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 그래서 실은 이게 2일, 3일 걸릴 필요도 없고 하루만 대부분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어떤
장례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쨌든 슬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3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일일 생활권이고 하루 만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고 있나라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그러고 보니까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네요. 저는 그 꽃을 할 때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집안의 큰 상이 장모님 상이었으니까 장모님 선상했을 때 꽃을 좀 단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문객도 안 받겠다 그러고 꼭 가는 사람만 연락하자 이제 그러다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장모님 꽃을 되게 좋아했거든. 야, 그 장모님이 맨날 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마지막 가는데 돈 좀 더 쓰더라도 좋아하는 꽃으로 좀 쫙 깔자.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다르더라고 의견들이. 예. 그래서 이제 또 전화 연락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이제 원장님께서 하고 싶어도 주변에 이제 상주들이 생각이 달라서 그럼 뭐 그래도 뭐 좀 좋게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하고. 근데 또 그런데 올리는 또 꽃은 또 하얀색 꽃만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노란색 꽃도 좀 썼던 것 같아. 잘하셨네. 네, 노란색 꽃 빨갛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네, 노란색 꽃은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노란색 꽃 하나씩 놓고 좀 예쁘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모님 아는 사람, 내 아는 사람 연락 보니까 애매해도 전화를 해. 네. 문자를 하죠. 대부분 오거든요. 조금 이제 장례식이 조금 더 커졌긴 했는데 뭐 연세가 워낙 94세 돌아가셨으니까 망자의 친구는 거의 없고. 네. 근데 뭐 대부분 그 이제 자식 또래들이 왔다 가는데 이렇게 슬프지 않은. 맞습니다. 예, 저는 제가 원하는 장례식도 그렇게 슬프지 않은 장례식으로 그냥 고인을 추모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위로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저희 부모님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굳이 영정 사진 하나만 해야 되나?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동영상이나 돌아가면서 쭉 보고 나는 그분의 살아생전 좋았던 그런 환경을 보면서 보는 게 그게 정말 진정으로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저는 그게 자체가 떠나보내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됐든 제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어쨌든 기억 고정이니까 큰 스크린 여러 대 놓고 이제 쭉 해서 돌리면서 그분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노래들 이렇게 쭉 틀어내면서 그렇게 그냥 제가 그때 장모님한테 돌아가실 때 우리 장모님 정말 몰라하실거든 침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묻지도 않고 우리도 대답 안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댓글 보니까 반응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 원장님 무슨 얘기 특별히 들으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보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랑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케미가 이렇게 합이 잘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이제 장모님께서 뭐 그때 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상이었어요. 멀쩡했었어요. 애매모호하니까 뭐라 그랬대. 에이 괜찮아요.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연세에 그렇게 인지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서로 간에 어쨌든 룰을 지키는 차원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만약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공감이라든지 내가 그 환자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런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환자한테 속임으로 인해서 환자 스스로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적정 타이밍을 시간을 놓치는 게 너무 허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허둥대지 않고 시간을 충분하게 알차게 써서 그 부분이 그 결승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승선의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잘 헤어지는 그런 웰다잉의 과정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뒤에 이제 장롱을 정리를 해보니까 깨끗해요. 미리 다 준비하셨구나. 아신 것 같아요. 에이, 그다음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말기 임종쯤 되면 이렇게 그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치매 말기도 모시고 어떤 질병의 말기도 모시는데 그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식들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러는 게 불효자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치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 익숙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들 그 환자한테만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되다 보니 생업이 있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돈 벌어야 될 그런 시기에 집에만 그렇게 있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거짓말,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인 거죠. 뭐. 거짓말로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자제분들 유치원 보내지 않냐, 유치원 보낼 때 죄책감 가지느냐, 유치원 보내듯이 그냥
우리 부모님을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낼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책 가지지 마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과정조차도 웰다잉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면 두 분이서 잘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 불효심에 대한 어쨌든 후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이구지구 안고 하다 보면 결국 제 보호자분들 와서 외래 와서 이제 약만 타가서 가시는 분들 보자 보면은 막 헬스케가지고서는 막 잠도 못 주무시고 그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차라리 제 핑계 대시고 의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리고 또 그분한테는 또 말 그대로 어쨌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당신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요양원으로 보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밖에 남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할 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신이 좋은 곳에서 보내놓고 자주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소위 얘기해서 정을 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요양원에 가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지도 없고 인지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그러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에 네. 멀쩡하시는 너무 멀쩡해.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서 기억이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인지 장애가 있을 때는 그런 상태면 좀 보내기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멀쩡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의사 핑계를 대면서 의사가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짐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걱정 인형 하는 것처럼 의사를 걱정 인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보내지라.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거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10년 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스스로 너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고 최종 선택은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다 보니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실은 저는 그분들만의 작별 인사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시고 힘들어도 모시고 그렇죠. 있는 것도. 네. 그것도 본인이 끌어안을 수 있는 뭐 어쨌든 그릇임이 되면 어쨌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끌어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의사만 믿고 저렇게 했다가 갑자기 환자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은 또 얼마나 후회와 회환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변 지인이냐 나조차도 이게 오늘이 오늘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눈 뜨면 생일이고 눈 감으면 제삿날인 것처럼